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6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내용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잠깐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프라는 것은 뭐였었다? 식을 성립시키는 x, y를 순서상화하여 좌표 평면에 찍은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대입하여 성립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다 라는 거죠. 자, 지나지 않는 점도 대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대입은 할 수 있지만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 식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있다라는 얘기였고, 식이 또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또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식과 식이 있으면 그래프와 그래프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 식과 식을 연립을 함으로써 구해지는 연립의 해, 뭐라고도 했냐면은 공통의 해라고도 했습니다. 얘를 우리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프의 해가 이제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의 해가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의 해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가 또 일치하겠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3이랑 y는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직선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래프의 식과 이 그래프의 식을 연립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x는 2x 마이너스 3은 3x 마이너스 5가 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x는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구해진 2가 x2가 뭘 의미하냐? 이 점,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한다 라는 거죠. 물론 이 x를 다시 집어넣어서 y값까지 구해주신다라면 이 점의 y 좌표, 교점의 y 좌표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요 방정식 뭐 이게 넘기고 넘겨서 해서 x를 구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양변에다가 x를 빼. 그러면 x-3은 2x-5가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해와 이 방정식의 해는 같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이렇게 보자라는 거지. 어떻게? y는 x-3, y는 2x-5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한 식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어차피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인 거니까 이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거고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 역시 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할까? 2x를 넘겨버릴까?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냥 2x를 넘긴 거죠, 이번에는. 여전히 이것의 해가 그리고 이것의 해가 2니까 다음 방정식의 해도 2일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과 y는 마이너스 5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정식의 해가 2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도 2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지금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굳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2차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풀어보시면은 x는 1 또는 2가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보자? 원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y는 0 이렇게 두 개의 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을 뭘 해서? 연립을 해서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구해낸 방정식의 해가 1과 2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요렇게 되면서 2 넣으면 0 나오고요. 1 넣으면 0 나오고요. 2 넣으면 0 나와요.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y가 0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x 절편이 1과 2다라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 y는 0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교점이 발생을 할 건데 이 교점의 x좌표가 1과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 그냥 2를 넘긴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될 거냐? 당연히 1과 2가 되겠죠. 왜? 다시 넘겨보면 같거든.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1, 2니까 이 방정식의 해도 1, 2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와 y는 마이너스 2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가 1과 2이니 다음 두 개의 식의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된다면 인수분해 하시면 x,x-3이 됩니다. 그러니까 0,0을 지나고 3,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직선을 그어보시면 교점이 발생을 할 건데 이 교점의 x좌표가 1과 2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어떻게? x제곱은 3x 마이너스 2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겨보시면 똑같은 거고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또 1과 2가 될 건데 이걸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보면서 풀어야 되는지는 지금은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근데 이해는 하라고. 이렇게 해서 구해진 x 값들이 요 두 개의 식들의 그래프 요거는 y는 x제곱이니까 꼭지점이 0,0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포물선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은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3이니까 좀 가파르게 그려주시게 되면 교점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해보신다라면 1과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식과 식의 연립의 해, 그 중에서도 x값 쓴 식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죠. 식이 또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연립의 해라는 것은 교점이라고 했고요. 그 해 중에서도 x값만 본다라면 교점의 x 좌표가 되겠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 꼭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그 다음 얘기인 거고
개념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배우실 내용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뤄지는 내용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 x축은 y는 0이죠.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요 두 개의 그래프의 식을 연립해서,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넣은 거죠. 대입을 했다는 거예요. 연립을 해서 만들어낸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과 x값과 같다라는 거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는 0이죠. 요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x값이랑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 x랑 같으니까 여기서 x가 1 나오면 여기서도 x좌표는 1이고 여기서 x가 1, 2가 나오면 x좌표가 1이랑 2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의 개수와 이것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x축, y는 0이죠. 요 두 개 그래프의 위치관계. 자, 위치관계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교점의 개수, 위치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위치관계는 다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라는 건데,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냐면 근의 공식 중에서도 루트 안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판별할 수 있다 그랬냐면은 근의 형태, 얘가 실근이냐 허근이냐. 실근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근의 공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앞에 있던 플러스가 살아남아서 두 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루트 안에 있던 게 0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없어지면서 중근, 하나의 근, 중근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판별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 실근일 것이냐 허근일 것이냐. 근데 실근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판별식이 0이라면 서로 같은 실근 두 개. 근데 같으니까 몇 개로 보일 거냐면 한 개로 보일 거 아니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면 서로 다른 허근 두 개. 허근이 두 개란 얘기는 실근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중근. 얘는 실근이 없다. 왜? 허근만 두 개니까.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근데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요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므로 요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다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다음 두 그래프의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교점의 x좌표는 같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실근이 1이 나오면 교점의 x좌표가 1이 나오고, 여기서 실근이 1, 2 나오면 교점의 x좌표가 1이랑 2가 나온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x가 2개 나오면 여기서도 교점이 2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통해서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으니 다음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판별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똑같아요. 단지 x축이라는 직선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여기서 m이 0이 돼버리면 그리고 n 또 0이 돼버리면 x축이 돼버리는 거죠. 예, 요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 아까 x축인 상황이었고 조금 더 일반화 시키더라도 여전히 이 내용은 적용이 된다는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다음 직선의 그래프의 위치관계가 무슨 말이라고요? 위치관계를 본다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라고. 교점의 개수는 다음 그래프의 식과 다음 그래프의 식을 연립해서 y 동치해가지고 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립된 방정식,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이 연립된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고. 그러니 이 연립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같아진다라는 거고,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별식으로 알아낼 수 있으니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판별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앞의 내용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식을 조금 더 일반화시켰고요. 넘어갑니다. 예제 3번입니다. 자, 2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x축. x축은 y는 0이죠. x축은 y는 0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요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교점을 두 개 만들어낸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요 두 개의 그래프의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다음 2차 방정식의 x가 두 개가 구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개야. 그 x가 얼마인지는 별 관심이 없어. 교점, 만나는 두 점. 그 교점의 좌표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냥 두 개면 된대. 그러니까 다음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두 개 구해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별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x의 개수가 짝수이니 짝수 판별식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짝수 판별식을 쓸 때는 4분의 d를 써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b'은 절반이니까 2입니다. 그래서 b' 제곱하시면 4고요.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c는 2k. 4는 안 곱하죠. 얘가 판별식인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고. 근데 이 방정식은 두 개의 그래프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K는 2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려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이 2차 방정식에서 x가 몇 개 구해져야? 한 개가 구해져야 되겠죠. 그게 교점의 좌표일 거니까. 근데 교점이 몇 콤마 몇인지는 별 관심이 없고 한 개네. 한 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x가 한 개 구해져야 된다. 그럼 중근 가져야 되네. 그러려면 이번엔 판별식이 0이 돼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k가 2가 돼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랍니다.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다음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허근만 가져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K가 2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4번입니다. 내용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발 예제 3번과 예제 4번을 따로 가지 마세요. 그냥 예제 3번은 예제 4번에 조금 더 특수한 상황에 불과한 거고, 다음 상황이 조금 더 일반화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개념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 즉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빵개일 때 그때 K값과 K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2개랍니다.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의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다음 2차 방정식에서 x가 2개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2개가 얼마인지는 별 관심이 없다고. 그냥 2개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x가 2개가 구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x계수가 지금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b'이 1인 거니까 이거의 절반 1인 거니까 b'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a는 1,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2가 판별식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 2개를 갖게 된다고. 그러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2개의 그래프의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이니까 얘가 실근 2개, x를 2개 갖는다는 얘기는 요 2개의 그래프가 교점 2개를 갖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예요. 접하려면,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려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다음 2차 방정식에서 x가 한 개만 구해져야 되겠죠. 그게 교점의 x좌표일 거니까. 근데 한 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x가 한 개만 구해져야 되겠다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x가 한 개가 구해지려면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만들어내려면 판별식이 0이 돼줘야 되겠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그래프가 만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 그래프의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다음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허근만 있다는 거잖아. 다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돼서 다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게 돼서 실근이 없게 되니까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제 5번입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서 이제 평행이동 내용을 좀 배우시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사용을 해서 한번 보신다라면, 일단 그래프 자체는 y는 fx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힌트가 x축과의 교점에 x 좌표가 주어지고 있어요. y좌표는 0일 거고요. 그랬을 때 이 x좌표 마이너스 1과 3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y는 fx 그래프와 y는 0, x축이죠? 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 즉 연립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의 x값이 교점 x좌표인 마이너스 1과 3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이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fx는 0의 두근,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인 것을 이용을 해서 fx 플러스 1은 0의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fx가 두근을 마이너스 1이랑 3으로 갔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fx식이 도대체 어떻게 처먹었길래 마이너스 1이랑 3이 두 근으로 나왔을 것이냐. x 플러스 1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지.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3을 근으로 갔지. 여기다가 는영 붙였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 되려면 fx식이 이렇게 생겨 처먹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x제곱의 개수는 모르니까 뭐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1은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으시면 되죠.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는영 붙여서 만들어낸 다음 방정식의 실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와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 더하라고 하니까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직접 끌어들여서 식을 만들어낸 거죠. 식을 직접 끌어들여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2x-1은 3. 다음 방정식의 근은 x는 2가 될 겁니다. 넘겨보시고 나눠보시면 되겠죠. 자, 2a-1은 3. 다음 a에 대한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신다면 또 2가 될 거예요. 2y-1은 3. 다음 y에 대한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신다면 y가 2가 되겠죠. 2별-1은 3. 다음 별에 대한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신다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fx는 0. 이것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인 것을 알아냈다면 fa는 0.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러면 의 두 근을 구해보신다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될 거예요. 만약에 f별은 0 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보신다면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될 겁니다. 왜? 어차피 다 똑같은 식이잖아. 단지 이제 문자만 바꿨을 뿐이고 그 문자들이 구해지는 값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식이니까. 이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x에 대한 식이냐 a에 대한 식이냐 별에 대한 식이냐인 것뿐인 거지 식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구해지는 값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f x 플러스 1은 0에서 이 x 플러스 1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 문자로 보는 거야. 원래 이런 문자가 있는 거지. x랑 1이랑 더하겠다 이런 의미를 지우고 그냥 이렇게 생긴 문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x 플러스 1도 마이너스 1도는 3을 근으로 가져야 될 거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x 플러스 1이었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도는 2가 되면서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2로 구해지는 거. 아까 식으로 직접 구해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나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0,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를 식과 식의 연립을 통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 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마이너스 1과 3을 그냥 x 절편 정도로만 보시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고요.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행이동 개념을 배우시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공부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풀이로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쵸?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를 배우시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을 배우셨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배웠냐가 문제거든요. 자, 2차 함수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가 있어요. 2차 함수.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될 거냐면은 1,2가 되겠죠. 자, 이거 꼭지점 못 찾으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찾으신다는 얘기는 그 표준화하는 연습을 아직까지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꼭지점 못 찾으신 분들은 그 2차 함수 표준화 완전제 혹시 만들어내는 거 못하는 거랑 지금 동급입니다. 얼른 선생님 담당쌤한테 말씀하셔서 쌤 저 2차 함수 잘 안 돼요. 표준화 안 되고 꼭지점 찾는 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관련된 프린트 주실 거예요. 자, 꼭지점은 1,2고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때 이 그래프는 최소값을 갖고요. 그 최소값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없다가 됩니다. 이때 최소값이 2야. 그치? 최소값이 2야. 그리고 중학교 때는 최소값은 2다라고 적으면 끝났어. 그럼 맞았단 말이야. 문제는 왜 최소값이 2냐는 거지. 왜 최소값이 2냐라는 거야. 여기서 대답을 꼭지점에 y좌표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를 못 찾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 문제를 맞췄을 거거든. 그래서 막 90점 넘고 80점 넘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막 자기 수학 잘하는 줄 알고 막 고등학교 가서도 자기는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다 망하는 거죠, 다.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인 이유가 없잖아.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2차 함수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함수 단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앞 시간에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수에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무조건 무슨 값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냐면 무조건 y값이라 그랬습니다. 함수에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무조건 y값입니다. 최대값.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얘기하는 거고,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y값이 어디 있느냐? y값이 막 이렇게 많이 있어야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뭐 있지? 네가 제일 작구나 할 거 아니야. 그럼 y값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얼마나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 이거 다 y값들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안 나타내고 다르게 나타냈다라면 1,2, 2, 몇, 3, 몇, 4, 몇 순서상으로 막 해놓고, 아니면 x가 1일 때 y는 얼마, x가 2일 때 y는 얼마,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 이렇게 쫙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만큼 엄청 많이 썼을 거란 말이야. 그 y값들 그걸 다 적어놨다라면 y가 여기 있네 하면서 니들 y 중에서 뭐가 제일 작지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 찍혀 있으니까 쌤 y가 어디 있어요? 쌤 y 적혀 이게 y예요 이러고 있다 라면, 또 앞에 시간 내용을,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밖에 안 됩니다. 그래프를 그렸다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점을 찍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순서상 좌표들이 여기에 적혀 있다라는 거고, 무수히 많은 x와 y들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y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y가 큰 건 어디 있냐? 얘들아 봐봐. 파란색 점이 있고요.
빨간색 점이 있어요. x는 둘 중에 뭐가 더 크냐면 빨간색이 더 큽니다.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커요. y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비교했을 때 y는 파란색이 더 큽니다. 왜 빨간색의 x가 더 크냐? 더 오른쪽에 있거든. 왜 파란색이 y가 더 크냐? 더 위에 있거든. 간단하잖아요. y가 큰 거 어디 있어? 위에. y가 작은 거 어디 있어? 아래. 그럼 y가 제일 작은 거 어디 있어? 가장 아래.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 좌표가 2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2다라고 해야지. 근데 하필이면 2차 포물선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꼭지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다. 이런 건 근거가 없어. 최소값이라는 것은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한다. 그럼 이 차함수에서 가장 작은 값,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어디 있느냐? 가장 아래에 있다. 근데 그 가장 아래에 무슨 점이 있냐? 꼭지점이 있다.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 그러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된다. 따라서 최소값이 2다라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멈추지 아니할 것을. 최소값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올라가다가 멈췄다라는 거잖아. 멈추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럼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최대값이 구해지는 순간 멈췄다가 되거든. 근데 멈추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없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었습니다. 이제 한정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를 다룰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이미 앞선 시간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함수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x만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를 보는 거다. 그래서 1, 2, 3, 4만 집어넣으라고 하면 문제에서 1, 2, 3, 4만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 몇 개 나올 거야? 4개 집어넣었으니까 4개 나오겠지. 그러면 점이 몇 개 만들어질 거냐면 순서쌍이 몇 개 만들어질 거냐면 순서쌍이 4개 만들어질 거고, 그럼 좌표 평면에 점이 4개만 찍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찍혀 있어? 그럼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다 넣어보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집어넣을 거니까. 왜? x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 근데 이제는 x에 대한 범위를 한정시키겠다라는 거죠. 거기 안에서만 바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x 0부터 3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점 x좌표는 얼마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x는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의 x를 여기 식에다가 넣었을 거야? 안 넣었지. 넣으면 안 돼.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넣으라니까. 함수는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넣는 거라니까. 근데 이 점은 이 범위 안에 없으니까 안 넣었을 거야. 그럼 안 나왔겠지. 그럼 몇 콤마면 순서쌍이 안 만들어졌을 거야. 그럼 좌표 평면에 안 찍었겠지. 안 찍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렸다가 지우는 것도 틀린 거야. 처음부터 찍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됐었다는 거죠. 어떤 거? 0보다 작은 것들. 이 점, 어떤 점? x 좌표가 0인 요 전부터 찍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왜? 거기서부터 넣으라고 하니까. 그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계속 찍을 거냐? 그것도 아니다. 3까지만 넣어라. 요 점 x 좌표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좀 한 2가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좀 한 3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려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던 거는 지워야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그려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한정된 범위 안에 있는 x들. 근데 이 범위 안에도 충분히 많은 x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많은 x들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걸 순서상에서 좌표평면에 찍으면 그게 선으로 보일 정도로 존나게 많이 찍혀 있다라는 거죠.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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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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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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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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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정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에서 y 값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y 값들 중에서도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값은 어디에 있다? 맨 아래에. 가장 아래에 있는 점. 그 점에 y좌표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최대값은. 아까는 이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다라 그랬어. 왜? 멈추는 순간 최대값은 구해지겠지만 이게 멈추면 안 되거든. 아까는 범위가 안 정해졌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반드시 멈춰야죠. 그렇다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y좌표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쌤, y값은 어떻게 구하죠? 얘들아, 함수에서 y값 어떻게 구하지? 함수에서 y값 어떻게 구하니? 어떻게 구하긴 x 넣으면 되지. x를 넣어서 나오는 게 y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x는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y를 물어본다니까. x를 안 물어보고 y를 물어볼 수 있어? 없지. 어떻게 구해? x는 알려줘 놓고 자, 구해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y는 지금 모르지만 x는 3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x를 3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6이 나오죠. 그게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이므로 최대값이 6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아니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하필 최소값이. 하필이면 꼭지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답인 것처럼 자꾸 보이게 되는데 아니라고.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됨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에서 한정된 범위를 이렇게 줘버려. 2부터 3까지만 넣으래. 그러면 0 이거 지워야죠. 이것도 지워야죠. 이 점들의 x들이 다 여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다 지워버려야죠. 사실은 처음부터 찍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우는데 뭐도 지워져 버리냐면 꼭지점도 지워져 버리죠. 왜?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1이거든. 근데 이 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1을 넣었을 거야? 안 넣었어. 2와 3 사이에 있는 것들만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1은 안 넣었어. 그러니까 1을 넣었다면 2가 나왔을 건데 1을 안 넣을 거기 때문에 2도 안 나와. 그러니까 1,2가 안 잡혀. 그러니까 1,2라는 점이 안 찍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2부터 넣을 거니까 2부터 3까지만 찍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한정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는 여기 다야 이게. 이게 2차 함수야 지금. 이 범위에서 2차 함수. 그리고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꼭지점이랑 상관이 없어. 2차 함수랑도 상관이 없어. 2차랑 상관이 없어.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 함수에서 나오는 값들, 즉 y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그 함수에서 나오는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그래프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y값은 처음부터 안 적혀 있을 거야. 함수에서는 y를 안 알려줘. 그걸 막 찾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점에 y가 얼마지? 어디 적혀 있지가 아니라고. 이 점에 y는 당연히 안 적혀 있겠지. 하지만 x는 알려주고 있을 거야. 얼마지? 3이네.
3 넣어서 나오는 게 y값이구나. 그게 최대값이 되겠구나. 최소값 여기서 만들어지겠네. 그럼 이 점의 y좌표를 구하면 최소값인데 어디 적혀 있지? 안 적혀 있겠지. 어떻게 구하지? x가 적혀 있겠지. 그래서 2를 넣으셔서 구해지는 y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절대로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다. 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될 수도 있다. 왜? 꼭지점이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거나 가장 위에 있는 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고등 2학년 수학과 고등 3학년 수학을 하셔야 돼. 꼭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내용을 봤어요. 기본형, 그 다음 표준형에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는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소값만 만들어지게 되고,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가장 위에 있는 점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값만 만들어지게 된다. 구해지게 된다. 그런데 범위를 한정하게 되면 그 제한된 범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모두 나타나게 되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 그때 무조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다라면 그 점은 보통 가장 아래에 있는 점 또는 가장 위에 있는 점이 되므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될 수 있긴 하나,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게 아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을 찾고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찾아서 그 점들의 y좌표를 구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데, 그 점들 중에 하나가 꼭지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2차 함수가 xb에서 최소값 5를 갖는다랍니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입니다. 어쨌든 표준화는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표준화 지금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x제곱의 개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그걸로 묶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괄호 안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신다. 그럼 마이너스 1이 2랑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2로 나가게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고,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 2니 얘가 꼭지점, 얘가 최소값이 되겠구나. 맞죠? 답만 맞죠? 근데 이때 그 중간 과정을 알고 생략한 것이냐, 그냥 또 중학교 때처럼 그냥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네 하면서 그냥 푼 거냐,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본인이 중간 과정에 다 아는데 생략했다. 그러면 뭐 칭찬해야죠. 빨리빨리 이제 넘기고 생략하는 걸 생략하면서 가야 되니까. 근데 뭣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면 진짜 좆된다고. 그럼 딱 이런 애들 있잖아. 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쩔었는데, 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도 진짜 잘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너희들 모습이 나 진짜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쩔었는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계속 쩔어야죠. 그쵸? 자,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거기 찍혀있는 y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죠. 왜? 얘가 제일 밑에 있는 점이니까. 그게 5다라고 하니 a가 7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때 x값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더해서 6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다음 2차 함수가 x4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그리고 지금 제한된 범위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 예상하셔야죠.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겠구나. 그리고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점은 결국은 꼭지점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4, b가 되겠구나. 최대값이 b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b다라고 하지 말고 최대값이 b니까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b다. 근데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꼭지점이 제일 위에 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대값 b다. 계속 똑같은 말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표준화하셔야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5고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셔야죠. 2a 제곱.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나갈 건데 얘랑 곱해지면서 나갈 거니까 플러스 12a 제곱 나갈 거고 뒤에 플러스 5는 기다리고 있었죠. 되나요? 그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2a, 12a 제곱 플러스 5다. 근데 아까 얘기 다 끝났잖아요. 위로 볼록하고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지점이 가장 위에 있는 점이다. 따라서 가장 위에 있는 점의 좌표 4,b랑 가장 위에 있는 점 꼭지점의 좌표가 같다. 그러니 a가 2다. a가 2면 얼마야? 4, 48, 53? 그래서 b가 53이다. 그래서 a에서 53을 b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51이 된다라는 거죠. 답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되나요? 자, 이제 5번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계속 그려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일단 표준화 하시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제곱의 계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문제에서 범위를 1부터 4까지로 한정했어요. 근데 x가 2가 여기야. 그럼 x가 1인 건 얘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지. 얼만큼? 한 칸. 4는 그럼 어딨냐? 여기가 2니까 4는 오른쪽으로 2칸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보셔야죠. 정확하게는 여기는 그려져 있으면 안 되죠. 그렸다 지우는 것도 사실 개념적으로는 틀린 거라고.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것들만 넣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찍혀 있는 점들만 처음부터 찍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제한된 범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찾아주시고 그 점의 y값을 구해주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진다. 일단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y값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점, 이 점의 y값인데 어디 적혀 있냐? 찾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y는 구하라는 거고 니들 보고. 그럼 y를 구하려면 x는 알려주고 있을 거니까 그걸 보는 거죠. 4죠. 그래서 4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1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이 1이 된다. 왜? 이 점의 좌표가 4,1이거든. 이 점이 제일 위에 있는 점이거든.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y값 중에 제일 큰 값이니까 최대값이 1이다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꼭지점은 여전히 2,-3이고요. 한정된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자,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지금 x가 2예요. 그럼 1은 왼쪽으로 한 칸, 여기 있겠죠. 여기가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두 칸 더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한정된 범위 안에 2차 함수는 이렇게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그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이 범위를 넘어선 부분들은 처음부터 그려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지워지면서 뭐까지 지워져 버리냐면 이 꼭지점까지 같이 지워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3이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은 이 점이거든. 가장 위에 있는 점은 이 점이거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점 x좌표 1이죠. 그래서 1을 넣으시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 점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그때의 y값은 6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6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유는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좌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 그러니까 y값 중에 제일 큰 거, y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셔서 따라오셨다라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표준화 하셔야 되겠고 꼭지점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 또는 가장 위에 있는 점이 만들어지죠. 물론 그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 살아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구해지면 일단 그 꼭지점의 x좌표를 가지고 제한된 범위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얘가 살아남을지 지워져 버릴지. 만약에 살아남는다라면 꼭지점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2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나? 들어가요.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너 그래 최소값 해줄게 하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어디 있을 거냐라는 건데 이 점이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올라갈 거야. 그럼 어디가 더 멀리 떨어져 있냐라는 건데 꼭지점 x2를 기준으로 여기는 한 칸이고 여기는 두 칸이에요. 여기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x4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다라는 거죠. 그냥 풀이처럼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넣어서 나오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게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그러지 말라고. 다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에요. 그 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 점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한 칸, 두 칸. 여기가 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최대값. 여기서 4가 최대값이라는 게 아니라 x가 4인 점, 그 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x좌표 2가 주어진 범위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버려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양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들어질 건데 어디서 만들어질 거냐? 얘가 지워졌더라도 어쨌든 꼭지점이라는 놈은 제일 밑에 있었던 점이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럼 2에서 1까지는 한 칸,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세 칸. 뭐가 더 멀리 떨어져 있냐?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가장 아래에 있던 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 얘는 좀 가까우니까 최소.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겠구나. 1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오겠구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사실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라는 거죠. 풀어보시라는 거죠. 거기까지 연습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7번 넘어가고요. 예제 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차 함수의 활용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추를 심기 위하여 담장 옆에 20m 철망을 구부려 가지고 텃밭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텃밭의 최대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세로 길이를 x로 잡으면 요 길이도 x가 되겠죠? 그리고 가로 길이는 y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다 더한 게 20이잖아. 그럼 요 길이는 20에서 얘랑 얘랑 빼낸 거지. 그래서 20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0 마이너스 2x에다가 x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0x가 되는데 얘가 넓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넓이의 최대. 그러니까 다음 2차 함수의 최대를 구하여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활용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한정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뭐 엄청 커지고 엄청 작아질 수는 없단 말이야. 자, 길이죠. x는 길입니다. 당연히 0보다 커야죠. 20-2x 얘도 길입니다. 20-2x 얘도 길입니다.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0이 돼서도 안 돼. 이거 길이가 0이 돼버리면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문제가 성립을 안 돼. 그래서 는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x는 0보다 커야 되고 넘기고 나눠주면 x는 10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래서 결국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다음 범위, 다음 한정된 범위 안에서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화해야죠. 마이너스 2 묶어내고요. x제곱 마이너스 10x입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들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준화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x5에서 최대값 50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x5가 요 한정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서 그러면은 50에서 50이 최대값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활용까지 다뤄봤고요. 오늘 내용들은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그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라면 오늘 내용은 정말 쉽게 따라오셨을 거고요. 오늘 내용이 정말 어려우셨다라면 앞에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오늘 공부하신 걸 다시 공부하실 게 아니라 앞에 시간에서 공부하셨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얘기하세요. 직접 수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해를 시켜야만 내가 편해. 앞으로 내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니들한테 막 설명을 할 건데 그럼 그때마다 모른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너무 힘들지. 자, 니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내용이야.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야. 마인드를 그렇게 막 먹어. 나는 뭐 무조건 못한다. 난 당연히 못할 거다. 배를 째시는 순간 당연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꼭 좀 이번 시간 내용이 아니라 앞에 내용 이해를 꼭 하시면서 다음 시간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